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부정청탁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관련 피의자들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법적 쟁점들을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찰의 이른바 샤넬백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 전 행정관이 통일교 선물인 이 명품 가방 2개를 전달을 받았고요. 이를 교환하면서 차액을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현금으로 이를 보전해줬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이 지금 유 행정관이죠, 전 행정관, 예.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의 어떤 수행 비서. 예. 근데 이분의 발언이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이 명품 가방, 샤넬 가방이죠, 가방이 수수되는 과정에서 처음 나온 진술이 아니에요. 이게 진술이 많이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흔적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건진법사라고 해서 전선백 씨가 당초에는 그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가방을 분실했다고 잊어먹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샤넬 코리아라든가 관련 장소를 이제 압수수색한 결과 일련 번호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전 수행비서인 유모 씨가 그 가방을 교환한 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한 것인데, 예.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뭐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시각에서 이상한 겁니다. 왜 김건희 씨 비서가 이 건진법사인 전선배 씨의 부탁을 받아서 굳이 이 명품 가방을 자기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교환해서 전달했을까? 이게 이분들의 진술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그 이해가 좀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 전선배 씨는 이 가방을 분실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분실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교환해서 다시 전달됐다고 지금 두 사람이 입을 맞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이 뭐 추가 수사 내지는 대질 조사를 통해서 예. 과연 이 가방이 궁극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전달이 된 것인지, 전달이 됐다면 당초 이 가방이 처음 제공된 통일교 측과 어떤 직무상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보다 집중적인 뭐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좀 전망합니다. 예, 일단 유 전 행정관은 지금 출국이 금지된 상태고요. 검찰이 이르면 오늘 유 전 행정관을 재소환해서 조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좀 어떤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까요? 네, 그 지금 나온 진술은 위 전 행정관, 이 김건희 씨 비서죠. 이분이 본인 카드로 결제를 해서 추가 금액이죠.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다가 돈을 더 추가로 본인이 신용카드로 지불해서 보다 더 비싼 가방으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 이런 부탁 같은 경우는 뭐 흔히들 뭐 가족 간에나 사실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 아니면 부부라든가 이 가족들 간에라든가 물건을 바꿀 때 좀 더 좋은 걸로 좀 바꿔줘라. 그럼 가족들 간에는 당연히 이제 자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대체 전선배 씨랑 그 유 전 행정관은 대체 무슨 사이길래 본인 카드를 결제했을까?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진술을 하죠. 카드를 결제하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선배 씨가 이제 돈을 지불해줬다, 보존해줬다는 건데, 예. 그것도 사실은 현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사실 현금으로 요새 이렇게 뭐 이렇게 누가 전달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뭐 진짜로 보존했다면은 그 만약에 50만 원이면 50만 원을 진짜로 카드를 결제했다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을 계좌이체해 주는 예, 것이 계좌를 일반적이지 예. 또 그걸 현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명 하나하나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처음 진술도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으니까 과연 지금 뭐 이게 김건희 씨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입맞춘 것 아니냐? 그럼 입맞춘 건 뭐냐면은 사실 이게 증거인멸이에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다 신병 확보할 필요도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성배 씨가 좀 진술이 바뀌는 부분,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방을 전달한 적 없다. 뭐 유 전 행정관 이름을 대면서 심부름을 시킨 거다. 이렇게 좀 진술이 번복되는 그런 배경은 뭘까요? 사실은 그 유 전 행정관에게 이제 가방이 이제 전달되고 이런 과정을 사실은 발각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왜 발각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냐면은 그 가방 전달했다고 했지만은 본인은 전달하지 않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검찰 수사 결과 이것이 왜 드러나냐면은 이런 이제 이 명품 가방 같은 경우에 일련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가방이 그 어떻게 다시 한번 저기 이 샤넬 쪽에 다시 제공이 되고 다른 가방으로 교환된 흔적이 드러난 거예요. 사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는 혹시 전선배 씨가 몰랐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게 진짜로 처음부터 전선배 씨가 유 전 행정관에게 진짜 가방을 교환해 달라고 부탁했다면 그러면 이것은 수사 결과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환했던 것을 혹시라도 몰랐지 않았을까? 몰랐으니까 처음 검찰 수사에서 당당하게 자기는 전달할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진술한 거 아닌가라고 오히려 의심이 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진술이 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바뀐 거. 그리고 진짜로 뭐 카드 결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진짜 준 게 맞는지. 그럼 그 현금은 어디서 그 출처가 어디서 난 돈인지 이런 부분까지 검찰이 수사할 텐데요. 뭐 진짜로 이건 뭐 합리적인 해명이 있지 않으면은 계속 추가 수사, 더 나아가서 강제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유 전 행정관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모두 김 여사 모르게 자기들끼리 한 일이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검찰은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이것은 뭐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었고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수사라는 것이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진술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좀 일관된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명이 그러면은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해명이 설득력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계속 진술이 번복이 되고 번복되는 것도 뭐 예를 들면 날짜를 잠깐 착오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가방이 전달되었다, 전달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왜 입을 맞추게 됐느냐 하면은 그 배경에는 지금 김건희 씨가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김건희 씨 쪽에서는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이것은 두 사람의 어떤 문제일 뿐이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럼 과연 이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이 부 당사들 간의 문제가 쟁점을 충분히 정리되고 증거가 확보하게 되면은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뭐 소환 조사도 충분히 전망이 됩니다. 예, 검찰은 전 씨 추가 소환과 함께 김건희 여사 직접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협조할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사실 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해서 이제 공직자가 이제 받아서는 안 되는 금지된 물건을 받았을 경우에 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그 몇 년 전에 얼마 전에도 사실 디올백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무혐의 처분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이제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계속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존재하긴 하는데요. 예. 사실 청탁금지법 말고도 검찰 입장에서는 뭐 특경법상 알선수재라든가 변호사법 위반 사실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알선수재까지 들여다보게 되면은 결국 그 해당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해당 공직자라고 하면은 김건희 씨의 배우자인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통일교 측은 과연 어떠한 그 이권이라든가 청탁,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 가방이 매개가 된 것이 여기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통일교 관련자라든가 전선배 씨, 그다음에 유 행정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출국 분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지금 소환에 아마 지금 뭐 응하지 않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인 조사 정도로 하면은 당연히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피의자로 전환된다고 한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결국은 더 나아가서 좀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지금 들여다볼 정도의 수사를 할 뭐 의지가 좀 보여지는 거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공천 개입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지금 전혀 소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충분한 증거라든가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된
전제하에 아마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국 곳곳에서 지금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 이런 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된 사람도 있죠. 네, 얼마 전에도 실제로 이제 구속된 사람이 났는데요. 이제 벽보 훼손을 하고 이제 이 사실이 이제 신고가 돼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출동한 경찰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분이 상해를 가한 겁니다. 이거 자기가 벽보를 훼손했는데 경찰들이 말리니까 경찰들에게 피해를 또 폭행을 가한 거죠. 그래서 이 당사자는 지금 구속이 됐는데요. 지금 이 벽보라든가 뭐 현수막 같은 경우 훼손된 사례가 지난 대선 과정보다 거의 2배 이상 지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예. 지금 선거가 아직도 한 열흘 정도 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훼손 행위, 벽보라든가 현수막, 특히 이제 두 가지가 문제되는데 아마 더 급증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선거제도라고 하는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실현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매개체가 되는 수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보다 엄중한 수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뭐 본인이 뭐 지지하는 후보 내지는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선거 기간만큼은 뭐 이런 벽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훼손하게 되면은 지금 뭐 공직선법상 2년 이하 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사안을 알고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4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 3명에게 접근한 뒤에 결혼을 약속하며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피해 남성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요? 예, 지금도 여러 사람이 피해자가 고소한 것만 3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뭐 사실 뭐 이게 익명 데이트 앱으로 만나가다 가지고 뭐 동거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살기도 하는 사례인데 이 궁극적으로 뭐 같이 살고 사실혼이건 동거요 이런 부분은 이제 형사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마치 이제 결혼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집을 사야 된다 아니면은 전세 보증금 마련해야 된다 아니면은 혼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을 속여서 기망을 해서 금품을 받아가지고 편취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또 그 어떤 피해 남자들 상대로 해서는 또 돈을 받고 나서 또 잠적도 하고요. 사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사실은 또 피해 액수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네. 전형적인 사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지금 뭐 급증하고 있다. 결국은 이게 과거와는 달리 뭐 익명 데이트 앱 이런 것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급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이끼리 만나가지고 돈이 오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남자든 여성분이든 좀 피해 사례가 많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